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인생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명대사, 한국 성우들의 끈적끈적한 초월 더빙, 압도적인 걸 넘어서 압박적인 비주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성마녀. 어머나 좋아라. 중성마녀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4기 핸더랜드의 데모홈에 등장하는 짱구 극장판 최초의 2인 보스이다. 마녀들이 아닌 마녀지만 마카오 조마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법의 힘을 사용해 여러 왕국들을 차례로 굴복시킨 짱구 세계관의 타노스 같은 강력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마법으로도 탈모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둘 다 반쯤 까진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 마카오와 조마는 발레복을 입고 있으며 남성 발레리노 복장에 노란 머리를 한 쪽이 마카오, 여성 발레리나 복장에 검은 머리를 한 쪽이 조마이다. 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그들이 왜 중성마녀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데, 마카오를 거꾸로 읽으면 오카마, 조마를 거꾸로 읽으면 마조로 발음된다. 오카마는 남성 동성 연애자를 의미하고 마조는 마녀를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여기서 마조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히라가나를 자세히 보면 마조가 아닌 마주오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중성마녀로 불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때문에 조마가 아니라 조마로 표기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큰 의미는 없기에 넘어가도록 하자. 이 둘은 일본에서 오카마 마조라고 불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오카마를 대체할 단어를 찾지 못해 중성마녀라는 담백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짧고 굵으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초월 번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핸더랜드의 데모험이 1996년에 개봉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당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오카마 마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SBS에서 방영되었을 때 이 둘은 각자의 이름을 빼앗기고 오메가와 알파로 불리는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고 하며 마카오의 낭심보호대에서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 카드를 꺼내는 장면도 당연히 검열당했다. 저거 뽑기. 애초에 어린이 만화의 이 장면이 등장한 것만 해도 제작사의 패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중성 마녀이긴 하지만 마카오가 남성, 조마가 여성을 담당하고 있다. 마카오의 피부색은 어두운 반면 조마는 밝은 편이며 머리 길이 또한 마카오는 짧은 편, 조마는 긴 편이다. 발레복 또한 항상 발레리노, 발레리나의 역할이 명확하다. 극장판 표지 속 다른 복장을 봐도 이 역할의 구분은 바뀌지 않는다. 참고로 마카오가 착용한 낭심보호대는 발레리노 복장의 일부가 아니며 실제 발레리노들은 하이즈 속의 댄스벨트를 사용하여 굴곡을 최소화한다고. 한마디로 이 낭심보호대는 그냥 마카오의 취향이다. 동시에 중성마녀의 유일한 약점인 조커 카드를 안전하게 숨겨둘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중성마녀가 초월 번역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초월은 한국 성우들의 더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카오 역의 유호한 성우, 조마 역의 신한호 성우는 마카오의 끈적끈적한 로우톤과 조마의 상큼한 하이톤으로 마치 진한 매생이의 감칠맛과 신선한 무의 조합이 일품인 시원한 매생이 국과도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다. 뭔 개소리야! 특히 중성마녀가 최후를 맞을 때 내는 둘의 신음소리는 원작에는 없는 한국 성우들의 애드립이었다고. 재밌게도 두 성우의 이름은 각각 호한과 한호로,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각자의 이름이 나타난다. 오카마 마조를 거꾸로 해서 마카오와 조마가 탄생한 것을 생각해보면 꽤나 흥미로운 부분. 원래 하트와 다이아몬드는 트럼프 카드에서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마카오와 조마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존재들이라서 그런지 검은색으로 채색된 발레복을 입고 있다. 개그 소재로 소비되는 짱구의 오카마 캐릭터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강함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기존 고정관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낸 중성마녀. 어린이들이 보기 다소 무거웠던 핸더랜드의 데모험 속 위트있게 등장함으로써 마무리를 완벽하게 장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보스 캐릭터로서의 강함은 그다지 어필되지 않은 게 아쉬운데 중성마녀의 전투력은 짱구 극장판 보스 중에서도 압도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 노우맨을 마법으로 단번에 제압한 메모리 미모리 공주도 중성마녀를 당해내지 못했으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님조차도 칼 한 번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당했다. 중성마녀는 공주님과 왕자님을 아주 여유롭게 상대하고서 여기도 벌써 끝이라며 새로운 곳을 정복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핸더랜드의 데모험이 시작된다.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아 중성마녀는 행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렸으며 이야기 속 주인공을 참패시킬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뻔한 이야기의 결말을 뒤집어버리는 성격처럼 마지막에 용사가 아닌 평범한 짱구 가족에게 패배함으로써 최후를 맞이했지만 핸더랜드의 데모홈에 깔려있는 공포의 근원이 중성마녀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들은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작중 강력한 마법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핸더성에 있다. 핸더성에는 트럼프 카드를 제외한 어떠한 마법도 부릴 수 없는 데다가 마카오와 조마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짱구 가족이 중성마녀를 퇴치했던 방법, 바로 조커 카드를 핸더성 꼭대기 스테인드 글라스에 가져다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항시 핸더성에 머물고 있다. 유일한 약점인 조커 카드를 매우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 조커 카드가 스테인드 글라스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핸더성을 떠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중성마녀는 자신들의 힘을 나눠준 부하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성마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부하들을 살펴볼까 하는데 크레이지 매드, 초키리느 베스타, 스 노우맨이 있다. 이 셋은 모두 무언가가 마법으로 인해 변하게 된 존재들로 한 명 한 명이 토페마를 압도할 수 있는 강함을 갖고 있다. 재밌게도 이 셋은 가위, 바위, 보가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데 한 명씩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크레이지 매드, 영어로 크레이지, 즉 미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G는 일본어의 바위를 뜻하는 구의 알파벳 첫 글자이다. 게다가 늑대로 변신할 때 한쪽 눈을 자세히 보면 주먹이 그려져 있는데 묵찌바의 첫 번째 순서답게 가장 처음 등장하는 부하다. 평상시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변신하면 늑대가 되며 진짜 정체는 마법에 걸린 늑대 모형이다. 초키리느 베스타, 초키는 가위를 뜻하는 일본어이자 그녀가 입고 있는 조끼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녀의 머리를 보면 가위 모양의 머리핀이 있으며 마법을 쓸 때는 꼭지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묵찌바의 두 번째 순서답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하다. 마찬가지로 진짜 정체는 마법에 걸린 인형. 스 노우맨, 마지막은 스노우맨이라고 부르면 화를 내는 스 노우맨이다. 아마 성이 스인가 보다. 원래 풀네임은 스 노우맨 파로, 여기서 파는 일본어로 볼을 의미한다. 또한 엉덩이를 자세히 보면 보자기 문양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정체는 마법에 걸린 고망 왕자로 쿨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던 중성마녀의 말대로 정말 쿨한 악당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난 역시 쿨한 남자가 좋더라. 다음에 만날 땐 세상에서 제일 쿨한 남자로 만들어주지. 중간에 스 노우맨을 보고 왕자병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고망 왕자의 정체에 대한 복선인 셈. 저 왕자병.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와 반대로 공주님이 왕자님을 구해주는 재밌는 결말을 맞은 핸더랜드의 대모험 이야기의 진주인공. 여담으로 이 스 노우맨과 토페마의 피규어 상품화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꼭 구매하도록 하자. 특전으로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도 동봉되어 있다고. 그런데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중성마녀는 상품화가 된 적이 없다. 핸더성에서는 오로지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의 마법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짱구 가족이 중성마녀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마카오와 조마는 짱구 가족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댄스 배틀과 트럼프 게임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를 얻으려 한 것이다. 만약 억지로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 카드를 빼앗으려 했다면 본인들이 보관해둔 조커를 제외하고 상당수 카드가 쓰였을 것이므로 짱구 가족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 특히 짱구의 경우 이미 수차례 트럼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부하들이 모두 당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짱구가 제안한 댄스 배틀에서 중성마녀는 그동안 단련해온 발레로 선전하는 듯 했으나 땀과 마음 항목에서 짱구 가족에게 완패하여 0.1점 차이로 지고 만다. 그 후 마카오와 조마가 제안한 조커 뽑기에서는 2대3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중성마녀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 속에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신영만이 고민을 거듭하며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중성마녀가 승리한다. 1대1의 승부 상황 속 압박을 느낀 짱구는 자신의 손에 있는 조커를 향해 굉장히 엄청나를 외치고 이때 시간을 멈추고 등장한 트럼프의 정령이 친절히 3D 입체 화면까지 동원해가면서 마카오와 조마의 약점을 알려준다. 트럼프의 정령이 왜 짱구를 도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동안 자신이 위치했던 곳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지도. 어쨌든 약점을 들킨 중성마녀는 승부는 개뿔 냈다 뛰어가는 짱구 가족을 잡기 위해 뒤쫓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짱구를 못 말려서 자신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 서로의 이름을 외치며 단말마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토페마는 나쁜 인형이었죠. 감히 우리의 소중한 트럼프를 몰래 훔쳐가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됐으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난 마카오. 난 조마예요.